빌딩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기에 이제 매각된 한 16개 매물을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한번 투표를 해봤는데 한 40% 정도의 직원들이 이 매물을 1위로 꼽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입니다. 오늘은 김경현 과장님 처음으로 나와주셨죠? 혹시 그 빌딩 중개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2년 차 됐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뭐 부동산 하셨던 건가요? 그 전에 임대로 원룸 4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상가 사무실도 2년 정도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경력은 한 총 8년 정도 되시고 빌딩 하신 지는 한 2년 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10억, 20억대 빌딩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요즘 SNS가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소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강의들이 좀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은 이제 건물 투자로 소액대로도 좀 적당하게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두 채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고 대출도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건물 가지고 보통 대출이 한 60% 70% 나오고 아파트 가지고 공동 투자하게 되면 현금 뭐 1, 2억, 2, 3억 가지고도 건물의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10억대, 20억대들이 많이 팔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김 과장님한테 팔렸던 건물 중에서 한 20억 선으로 살만한 건물들 좀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조사를 해온 건가요? 맞습니다. 24년 4분기에 현금 이제 20억으로 이제 살 수 있었던 서울 빌딩들 매각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현금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작년 같으면 한 이 정도 건물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조사해 온 거잖아요.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물은 어디 있는 건가요? 잠원동 44-3 번지인데요. 노년역 6건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54평이고 연면적은 143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43억, 평당 7,964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가 노년역에서 그래도 거리가 한 4억 원 정도 도보로 되는 거리고 이면도로에 있지만 여기가 조금은 그렇게 상권이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당 1억 이하로 해서 거래가 된 거고 금액이 50억 이하로 강남에 뭐 지을 만한 4억을 쓸 만한 건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여기에서 5분 이내고 그리고 코너에 있는 건물이고 나쁘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위치는 잠원동입니다만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논현동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인데요. 논현역까지 440m 이제 거리고요. 신사역까지도 8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매물인데요. 최근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는 신축하려는 매수 고객님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럼에도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했을 경우 실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과 그리고 임대를 맞춰서 추후에 매각했을 때까지 매각 차익도 너무 좋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용도가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건물이었는데 이제 소유주가 한 분이어가지고 이제 일괄 매각됐던 매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한 현금 얼마 정도면 투입해서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매수인의 주택 매입가에서 이제 부대 비용이 들잖아요. 그리고 매매가는 43억이었지만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고 그래서 총 이제 매입 원가는 신축했을 때 기준으로 67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인근에 이제 신축 빌딩 평균 임대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연면적 평균 임대료가 13만 원 그래서 이제 연면적으로 곱하면은 신축된 건물 기준으로 보증금 3억에서 월세 2,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43억이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 한 10억에서 한 2, 3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건물이고 거기다가 건축비까지 더하면 뭐 60몇 억이 되겠지만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뭐 건축비도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요새 근데 임대가 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평균 임대료로 이제 13만 원이 나왔고요. 더 잘 나온 데는 15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조금 빠르게 맞추려면 뭐 11만 원, 12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매입원가 67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수익률은 이제 4.3%까지도 예상되는 매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고 나면 괜찮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 여기가 사업용 말고는 임대수가 많은 지역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또 지금 현재 신축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1년에서 1년 반 후잖아요. 뭐 1년 반 후에
추후에는 또 여기가 상권이 계속 좋아지다 보면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물 살려면 좀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이게 잠원동이 강남구가 아닌 서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강남이죠. 서쪽 뭐 잠원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바로 길 하나 사이로 강남하고 서쪽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뭐 저희 빌딩 거래하는 쪽에서 강남이라고 부르고 다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 이제 매각 등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실투자액은 모르지만 이제 예상 건축 비용이 연면적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건물 매입 비용도 이제 43억 기준으로 한 70% 정도 대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실투자금을 계산해봤는데요. 18억에서 19억 정도 가량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들었네요. 저는 뭐 취등록세라든지 신축 비용에서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20억 이하네요. 모든 부대 비용을 이제 다 포함한 매입 원가의 실투자금은 19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됐고요. 이때 평균 임대료로 임차를 마쳤을 경우 연수익률이 이제 4.3%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추후 매각도 걱정이 없었던 매물이었는데요. 3.5% 정도로 이제 수익률을 맞춰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몇 년 동안 수익률 4.3%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축 후 수익률 3.5%로 매각을 하게 된다면은 예상 매도가는 84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보유 기간 동안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묶인 돈은 19억을 투자해서 몇 년 뒤에 15억의 시세 차익까지도 가능했던 노년역 매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임차가 바로 맞춰준다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임차가 바로 맞춰지기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으로 이용할 거면 정말 베스트 물건이 없고 사업으로 이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돈에 여유가 좀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6개월? 왔다 갔다 해서 임차가 맞춰질 것 같긴 해요. 조금 어차피 임차 맞추려면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게 맞춰야지 나중에 재매각할 때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대요. 그럼 또 다음 건물은 어디 있는 건가요? 네, 다음 매물은 이제 성수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토지 면적은 34평이고 이제 연면적은 124평이고요. 중공업 지역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건물이었습니다. 1984년에 준공된 건물이었는데 2020년에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번 거쳐가지고 연수익률이 3.74%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 당시 매매가는 48억 5천만 원으로 평당 1억 4,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그 작년 하반기에 매각이 된 건가요? 2024년 8월에 이제 평당 1억 4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건물가 빼고 하면은 그래도 리모델링은 2022년도 했잖아요. 연면적당 한 600만 원, 요새 비싸니까 잡으면 한 평당 한 1억 2천이래요. 근데 여기가 다 만실인 상태로 매각이 된 건가요? 네, 만실인 상태로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 당시에 수익률은 3.74%였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잘 판 건가요? 이 해당 매물의 매도인께서는 2021년 6월에 평당 6,300만 원인 2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내외관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이제 대출을 17억 정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4억 5천만 원으로 건물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취득세 등 이제 부대 비용 한 1억 2천만 원을 더하고 리모델링 비용 8억을 더하면 실투자금은 14억 정도에 매입한 걸로 보여집니다. 14억 정도 주고 매입을 한 다음에 21억에서 그러면은 하면은 거의 30억 정도 원가네요. 원가에서 이제 48억 5천까지 이제 한 18억 5천 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판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투자한 비용의 배를 몇 년 만에 본 건가요? 네, 매도인께서는 리모델링 하시고 층별 임대료를 평균 평당 11만 원 정도로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매입 원가인 31억 정도에서 매도가가 48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실투자금 이제 14억 을 넣어서 3년 만에 17억 정도의 매각 차익을 보셨겠네요. 그러면 뭐 괜찮은데요? 지금 이 산 사람은 48억 5천에 샀잖아요. 70%에서 80% 대출을 받고 하면은 만약에 70% 대출 받았다 치면 한 15억도 안 들이고 매입을 하는 거네요. 매수인분 또한 이제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는데 24년 10월 매각 사례거든요. 대출 원금이 35억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13억 2천만 원 정도로 수익률 3.74%
14%의 성수동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번 또 뭐 취득세 하게 되면 거의 15억 정도 들여서 이제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다음에 임차는 다 잘 맞춰져 있는 거고 리모델링가 손볼트도 없고 네.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다가 나중에 여기가 조금 뜨면 다시 재매각을 하면 괜찮겠네요. 그래도 따박따박 나오고. 여기가 이제 북성수 지역이 성수역, 뚝섬역 남쪽 연무장보다는 아직은 워낙에 더 성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매수인께서도 좀 적정한 금액으로 매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건물가 빼고 1억 2천 정도면 그렇게 싼 금액은 아닌데 이분 또 어차피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위험 부담 갖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 건물이 매각된 네. 그 시기에 1등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기에 이제 매각된 한 16개 매물을 저희 직원들끼리 이제 한번 투표를 해봤는데 한 40% 정도의 직원들이 이 매물을 1위로 꼽았습니다. 잘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액을 소액으로 투자하고 수익률도 뭐 월 1,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네요. 또 다음 건물 가실까요? 다음 매물은 화양동 47-77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50.5평이고요. 연면적은 141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199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020년도에 한번 이제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었습니다. 매각 당시 이제 매매가는 71억으로 이제 평당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에 다녔었는데 그때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보통 2차, 3차로 이제 네네. 가서 목교에 또 하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팔렸네요. 예, 여기 잘 아시겠지만 공대 있고요. 상권은 이제 대학교 상권도 있고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과 원룸도 워낙에 많아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도 많은 이제 복합 상권인데요. 예. 요 건물이 위치한 건대 있고요. 1번 출구와 2번 출구 중심으로 이제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가장 메인 먹자길이잖아요. 여기 메인 먹자에서 조금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사람이 많아서 뭐 이거 여기는 공층자 지역은 아니거든요. 잘 사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이제 길 건너편에 건국대 병원도 있고 건국대 학교도 있고 주변에 대우 세대도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대 입구역 대표 상권인 이제 건대 마세거리에 인접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71억에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은 현금이 한 얼마 정도 든 거죠? 대출을 44억 받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투자금은 현금 31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매입 원가는 그럼 얼마 정도? 전체 매입 원가는 이제 75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했던 것보다는 좀 금액이 뭐 31억이 되다 보니까 현금 10억, 20억을 할 수 있을 만한 건물은 아니지만 워낙 이게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공동담보로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네. 친척한테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살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수익성도 괜찮게 나오고 뭐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이 매물을 준비한 이유는요. 지금 매수자께서는 전체 매입가에서 62% 정도만 대출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한 75% 정도도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받았다면은 한 17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수가 가능했던 건물이었습니다. 보통 요새는 개인으로 사기보다는 법인으로 많이 사는데 법인으로 70%에서 한 80%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75% 했을 때는 한 17억 정도.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임대 보증금이 승계가 되니까 실투자금은 이보다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부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현금 20억 정도의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31억 정도로 매입을 한 거고 수익률도 뭐 3% 중후반대다 보니까 지금 요새 뭐 4% 초반 정도나 뭐 3%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낸다고 하더라도 남는 건 좀 있겠네요. 매달 이자를 4%로 이제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1,470만 원 정도가 이제 매달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건물의 이제 전체 임대 수익은 2,1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입과 동시에 매달 6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은 솔직히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가격이 매매 가격이 더 꾸준히 올라가니까 뭐 이것도 건물이 좋네요. 비교적 최근인 2020년도에 이제 건물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신축 건물급으로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적절한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건물 한번 보러 가실까요? 마지막 매물은 성수동 1가 13-138번지 사라 성수 매물입니다. 토지가 51평이고 연면적은 170평으로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규모로 지어졌고 2022년도에 준공된 신축 빌딩이었습니다. 매매가는 이제 79억으로 평당 1억 5,49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건물값을 빼면은 1억 1,8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거네요. 이 건물은 저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여기가 예. 처음으로 임대를 엔터테인먼트에서 쓰고 네. 있는 건물이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잘 맞춰서 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당 금액은 솔직히 여기 4m 도로변이었고 조금은 비싼 편인데 네. 임차를 잘 마시다 보니까 이게 또 79억에 팔리네요. 연예인 누가 여기가 소속돼 있는 거죠? 소속된 이제 연예인은 가수 추씨가 소속된 소속사였습니다.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나요? 네, 1인 연예인 근데 여기 건축을 건물입니다. 봤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대단하네요. 한 명으로 3천만 원 내네요. 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가 모기업이 따로 있어서, 예, 좀 그렇게 투자 받아서 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도 이제 연예인 기획사에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업무를 하나 보네요. 예, 모기업에서 또 이제 다른 기획사, 소속사도 이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속사 이름은 ATRP인데요. 이 업체에서 이제 사업을 사용 중인 건물이었는데, 이 임차 업체인 ATRP에서 직접 건물을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면 임차인이 건물주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냥 건물 살까? 월세 내는 거나 이거 은행 이자 내는 거나 똑같은 네. 텐데. 네. 그러면 또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등기를 보면은 ATRP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바이포의 스튜디오 명의로 지금 매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4억평으로 이제 신축된 건물인 만큼 내관 컨디션 또한 매우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뭐 딱 봐도 좋아 보이긴 해요. 4m 도로가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임차인이 직접 사용했던 건물인 만큼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제 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메리트로 이제 매입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이한 점은 임대차 계약을 2024년 10월에 새로 5년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후 2달 뒤인 이제 12월에 매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손님분한테 많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솔직히 여기 4m 도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이걸 사야 되나 네. 금액도 좀 70억, 80억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금액도 높고 이거를 네. 나중에 100억에 팔 수 있을까 110억에 팔 수 있을까 했을 때 솔직히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자기가 써보니까 사람 들어오기도 생각보다 편하고 그리고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인테리어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다 합치다 보니까 차라리 은행 이자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서 사신 것 같은데 대출은 얼마 정도 받으신 건가요? 매매가 79억 중에서 채권 최고액이 78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대출 원금은 6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평균 최근 이자 비율인 4%로 추정을 했을 때 매달 예상되는 이자 비용은 2,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 기존에 24년 10월에 연장했던 계약서 상에서는 매달 3,200만 원의 임대료가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매달 1,000만 원이 이제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임차인의 서름 있잖아요. 벽에 못을 못 박는다. 네. 뭐 같은 거 고치려고 할 때 건물주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게 편하게 네. 있겠네요. 현금 한 14억 정도 주고 뭐 네. 시동월세 뭐 하면은 현금이 16억, 17억 되겠지만 그 정도 주고 월세 1,000만 원을 아끼면서 편하게 쓸 수 있네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묶여 있었던 이제 보증금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까지 회수하게 되면은 이제 실투 자금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만 많이 나오면은 차라리 월세 내는 것보다 이렇게 건물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왜 모를까요? 그러면은 이런 물건도 작년에 팔린 사례 보긴 했지만 지금 아직도 이렇게 현금 20억 이하로 살 수 있을 만한 물건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락만 주시면 김경현 과장님께서 뭐 또 블로그도 또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네. 블로그도 하고 있고, 이제 연예인 빌딩 매입 기사도 이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로 이제 나가시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쪽 연락을 주시면 또 김경현 과장님께서 잘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현금 20억은요, 서울 주요 지역에 투자 가치 있는 곳에도 충분히 이제 매입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있으니 이러한 이제 빌딩 추대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규현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진짜 나도 10억, 20억 있으면 이런 건물 사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규현 과장님의 블로그로 연락을 주시던지. 블로그 책 났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댓글에 블로그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료 많이 찾아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런 것도 보면 나도 진짜 돈 있으면 저 정도 건물 사고 싶다라고 생각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